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자, 수요일에는 국제 뉴스를 좀 깊이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관련 뉴스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각으로 20일 정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 될 텐데, 조 네, 바이든 그 미국의 이제 46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취임식이 근데 역대 취임식과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40만 명 육박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대대적으로 취임 행사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을 난입하는 그런 투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경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네. 취임식장이 마련된 연방의사당과 그리고 이제 인근 주요 도로 다 폐쇄가 됐고요. 네. 미국 CNN 방송은 워싱턴 DC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2만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라고 이제 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대통령 취임식 보안 강화를 해서 허용했고 거의 최대 수준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런 날에는 며칠 전부터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조성이 그렇죠. 되는데요.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군인들만 있는 유령 도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음. 무장 요새다. 올해 경계 조치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음. 표현했는데 그 레이저 와이어라고 해서요.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철제 펜스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아, 얼마나 경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 전문의 더힐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국 역사상 음. 유례가 없는 취임식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워싱턴 DC가 이번 주 내내 초비상이다 이렇게 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내셔널몰 그 주변에 무려 19만 1,500개의 성조기가 걸렸는데요. 예. 이제 사람들 대신해서 성조기를 설치해서 이제 깃발이 걸리는 네, 거군요. 네. 펄럭이도록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자치령을 대표하는 깃발들도 같이 음. 장식이 됐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본인의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CNN 방송이 이 바이든 당선인이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에 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델라웨어주에서 고별 연설하는 것을 보도를 해줬는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이 굉장히 좀 울컥울컥하는 모습이 음. 연설하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델라웨어는 자신이 어렸을 때 기회를 준 곳이고, 그리고 나를 선출해줬고, 믿어줬고, 나를 상원의원으로 보내줬고,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서 희망과 빛이자 한없는 가능성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음. 델라웨어는 내 가슴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 굉장히 이제 가슴이 이제 감정이 벅차올라서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요. 음. 실제 눈물도 이렇게 중간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이라는 곳인데 네. 10살 때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델라웨어주로 이사를 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쭉 살게 계속 된 생활,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연방 상원의원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 고향 하면은 델라웨어주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또 네, 가장 최연소로 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었기 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워싱턴 DC로 오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그 공군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한다면서요. 이것도 뭐 네,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제 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을 직접 와서 이제 그 대통령 부부 내외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기억이 백악관 나네요. 안내주 뭐 안내해주고 그리고 뭐 손편지를 써가지고 뭐 당부사항 또는 뭐 이런 네. 이제 덕담을 건네는데 그런 거 다 안 아무것도 하고. 없습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언했었고요. 음. 그러면서 20일 당일날 오전에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서 네. 자체 성별식을 가진 다음에 플로리다주로 떠난다고 합니다. 거기 자신 어.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다고 예. 하고 뭐 지금 탄핵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떠난다고 하고 뭐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앤드루스 공군기지 가기 전에 19일 날 오후에
고별 연설 발표했는데요. 예. 바이든 정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렇지만 당선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 있었잖아요. 그거에 예.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폭력은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자화자찬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네, 뭔 얘기를 했을까요? 네, 4년 임기 내내 열렬한 애국주의자들과 함께 네. 이 나라를 통치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정치운동을 애국자들이 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미국에서 만들어냈고 그건 네.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였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세도 했고 일자리를 없애는 여러 가지 규제도 철폐했고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런 것도 다 내가 잘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방위 분단 재협상도 내가 얘기를 한 것 아니냐,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극명하게 평가가 반대되는 또 건데요.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어쨌든 내가 임기에 있는 동안에 백신이 개발된 것 아니냐. 의학적인 기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잘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깨알같이 빠뜨리는 게 없이 거의 자랑을 네.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미 의회에서는 또 한편에서 지금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하원 통과됐다는 얘기는 들었고 상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 맥코넬 미 상원 원내대표가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겼다 이런 발언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6일날 있었던 시위대 의사당 난입 사건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요. 시위대가 거짓말에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를 자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위대는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입법부의 특정 절차를 중단시키고 폭력과 공포를 동원하려 했다고 말했는데요. 6일 당일날 상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대한 승리 확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때 시위대가 난입하면서 중단됐다가 저녁에 다시 회의가 수집돼서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예. 특히 맥코넬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비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네. 공화당 상원의 가장 높은 사람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비판함에 따라서 앞으로 상원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사실상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지금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대선에 조작했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군중을 선동했고 결국은 이 시위대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요. 이제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이 될 텐데 네. CNN 방송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상원 의석은 현재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이 50석, 50석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예. 맥코넬 원내대표는 곧 달성 원내대표 자리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내주게 되고요.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상원 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동수가 나왔었을 때 의장이 표를 던지게 되면 그렇죠. 거기가 넘어가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상원 의장을 겸하게 되니까 사실상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코넬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될지 또 표결도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궁금해지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근데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일하게 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또 대북 정책이 어떤 인사가 와서 또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까 관심사가 되는데 관련 소식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국무부 장관 지명자로 내정된 사람이 토니 블링컨인데요. 네. 지금 상원 인준 청문회 참석을 해서 대북 정책,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미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 사안을 동등하게 주시하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인준이 되면 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네. 인증 청문에 맞춰서 미리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했는데 동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이걸 다시 꺼내서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짧은 시기에 많은 금액을 액수를, 요구하기 네. 때문에 협상이 사실 힘들고 지금 거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쪽에서는 50% 인상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조기에 협상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인상안에 조정이 뭔가 될 수 있다. 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우리 같고요. 측은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우리 인상안을 쪽에서는 제시하고 지금 있나요? 최대한 해도 한 13% 3% 정도 얘기를 하고 정도? 있으니까 네. 절충안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주시하겠다. 네. 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발탁될 것 같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 하루 앞둔 19일 날 레이첼 레빈 펜실베니아주 보건장관을 보건복지부 차관부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레빈 박사가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성정체성, 장애 등 이런 것과 관계없이 미국 국민들의 감염병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리더십과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된다면요, 미국 최초로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 연방 고위 공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빈 지명자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의회에서도 그때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도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아과 의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